네, 안녕하세요. 주식 친구 크리에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라기보다는 조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경제 위기는 10년마다 반복된다.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는 이 10년마다 오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먼저 모두가 다 아는 98년도 IMF입니다. 일단 98년도에 가보면은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말 이렇게 빠지면서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제 위기 때 주식을 매수했더라면은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내가 이런 말 많죠. 내가 옛날에 삼성전자를 사놓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돈이 얼만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바로 경제 위기가 오는 이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상승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10년 뒤인 18년 아니 그 08년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미국 금융위기 이때는 오히려 저희 사람들 여러분들께 물어보면은 오히려 98년도 IMF보다도 이 08년도 미국 금융위기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주가로 봐도 그럴 것 같다고 짐작이 되는데요. 주가가 무려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서 이 코스피 시장이 50%가 나면서 정말 이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있어도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더 망할 것 같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직장도 잃고 삶이 힘든데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망해가는 이런 나라의 회사를 투자를 해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 꼭다리에서는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남들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막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시장에서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바로 경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98년도에 IMF가 왔고 이제 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이제 18년도인 이제 올해에도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도 혹시 모르는 그 금융위기에 항상 대비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이때는 항상 이런 경제 위기가 오기 위해서는 위기가 오려고 하면은 그 위에 거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품이. 이 거품이 있어야만 그 거품이 꺼지면서 한 번에 이렇게 지수의 폭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와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음, 아,
일단은 이 마무리하자면 일단은 지금 2018년도에는 이 그런 거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 이런 다우 지수가 맨날 사상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리고 지표가 맨날 신고가를 달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는 정말로 실적으로 올라간다고 하고 그냥 어떤 거품에 의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처럼 그런 거품에 의한 투기 같은 그런 성격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달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달러. 근데 음, 이 이 달러라는 화폐는 실물 자산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달러는 금이랑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실물 자산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달러를 갖다 준다고 해서 금이랑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게 뭐 미국이 뭐 석유 뭐 그거를 석유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거를 뭐 전체 우리 지구 전체가 통용할 수 있는 화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있는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요. 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달러는 실무 자산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예요.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 이 종이 쪼가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100달러라는 종이 쪼가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달러가 100달러를 만들려면 1달러가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달러가. 그러면은 이 100달러라는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99달러가 라는 99달러가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를 발행해서 99달러의 차익을 얻는 걸 바로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시뇨리지. 근데 뭐 근데 이 돈을 많이 찍어서 그리고 또 시뇨리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양적 완화. 근데 이런 양적 완화를 옛날 그 80년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극대화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 거죠. 그래서 다우 지수가 1000에서 14,000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14,000.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14배가 올랐고 그렇다는 말은 이 돈의 가치는 14분의 1이 됐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1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돈을 새롭게 찍어내는 만큼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 돈을 이렇게 풀어내가지고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 시기에 현금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은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느낌.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사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여기 꼬다리에서 잡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 시장이 이게 오른다는 말은 미국에서 또 달러를 많이 푼다는 얘기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 물가의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바로 주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런 시기에 실물 자산이 아닌 현금을 쥐고 있다면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완화는 이렇게 부자와 거지를 나누는 이런 자본주의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후에 대해서 이 중요한 얘기는 2편에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진짜 중요한 것이 이 양적 완화, 이 자본이 풀리는 달러가 풀리는 이 시기가 또 2018년도에 또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시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